50대 이후 매일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이 심장 부담, 면역력 감소 등 생각보다 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인의 생리적 특성 및 국내외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매일의 뜨거운 목욕이 노인의 신체에 미치는 7가지 해로운 영향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뜨거운 목욕으로 기입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8세 박 여사는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도 매일 뜨거운 목욕을 고집했어요. 혈압 내려가는데 좋아 하셨죠? 문제는 하루는 목욕 끝내고 욕실 나오다가 휘청 바닥에 털썩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뜨거운 물이 혈관을 확 늘려놓으니 중심 혈압이 낮아져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졌죠. 다행히 타박상 정도로 끝났지만 의사는 입욕 후 저혈압이라며 다시는 혼자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박 여사는 그날 이후 미온수 팬이 되셨답니다. 뜨거운 욕탕에 오래 앉아있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어 말초순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심 혈압은 감소하며 자율신경계의 보상작용이 지연될 경우 급성 기립성 저혈압이 유발되어 욕실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중 하루 1회 이상 40도 이상의 탕욕을 시행한 그룹은 6개월 이내에 심혈관계 사고 발생률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혈압 변동성은 노인의 자율신경 반사기능 약화, 바소프레신 분비 감소 등과 맞물려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나 부정맥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둘째, 심장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춘식께서는 찜질방 많이 하셨어요. 뜨거운 게 최고야 하시며 집에서도 거의 43도 가까운 물에 풍덩 들어가셨죠. 그런데 하루는 욕조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헉헉 알고 보니 고온 자극으로 심장이 급하게 뛰다가 부정맥이 왔던 겁니다. 병원 의사 말씀이 고령자는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어서 과열되면 박동이 너무 빨라져 부담이 생긴다고 했죠. 한국심장학회지에 따르면 고온 자극은 심장 근육의 산소 소모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심박수 상승과 심장 수축력의 증가 발생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심근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순응도가 낮아져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는 심부전 또는 심근허혈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의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심실 비대증이나 협심증 병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시적인 고온 노출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50대 이후 지나치게 잦은 고온 목욕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바로 체온 항상성 조절에 영향을 주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75세 조모 씨, 몸이 약한 편이지만 몸 따뜻해야 감기 안 걸리지 하시며 42도 물에 매일 입수하셨죠. 그런데 웬일인지 요즘 감기, 장기침, 몸살이 계속 반복됐어요. 병원에서는 반복적인 고온 노출이 오히려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린다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죠. 조모 씨는 감기 쫓으려다 감기랑 동거하게 생겼네 하시며 목욕 습관을 바꾸셨어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체온, 백혈구 활성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농도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속적인 고온 자극은 체내 항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세포 기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미국 학술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고온 환경에 반복 노출된 집단은 자연살 해세포의 활성도가 31% 감소하였으며
염증 매개물질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감염 취약성 증가 및 자가 면역 질환 유발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넷째, 뜨거운 물로 반복되는 목욕은 피부 장벽 기능을 손상시켜 만성적인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80세 정여사, 세수 비누 하나로 온몸을 빡빡 밀고 41도 물로 샤워하는 게 낙이셨죠. 그런데 피부가 점점 하얗게 일어나고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자게 된 거예요. 피부과에 가보니 의사왈, 노인의 피부는 원래 얇고 건조한데 뜨거운 물과 알칼리성 비누로 보호막까지 씻어내니 더 심해진 겁니다. 정 여사는 그날 이후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 쓰고 물 온도 낮추고 샤워 후엔 로션 꼭 바르시죠. 예전엔 목욕이 시원했는데 요즘은 로션이 더 시원하네 하시더라고요. 노인의 피부는 각질층의 지질 함량 감소, 표피 두께의 얇아짐, 피지선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본래부터 보습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천연 보습 인자를 탈락시켜 피부의 수분 보유력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서는 70대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8도 이상 온도에서 하루 1회 이상 목욕하는 집단의 경우 피부 수분 함량이 기준치 대비 평균 42% 감소하였고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수면의 질 저하, 만성 소양증에 의한 피부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적 건강 문제입니다. 다섯째, 뜨거운 목욕을 매일 할 경우 복용 중인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확장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혈류량의 급변이나 체내 수분 균형 변화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0도 이상 온도에서 15분간 전신 침수 시 경구 투여된 항고혈압제의 최고 혈중 농도가 평균 23% 증가하고 약효 지속 시간이 17% 감소하는 양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약물의 치료창을 벗어나는 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저혈압, 심계항진, 졸림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섯째, 뜨거운 목욕은 일시적으로 기분 전환을 줄 수 있으나 오히려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노인에게는 피로 누적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9세 이복자 씨는 목욕이 유일한 운동이야 하시며 매일 30분 이상 뜨거운 물에 계셨죠. 그런데 자꾸만 목욕 후 나른하고 누워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체온 상승으로 인해 대사율이 높아지며 체력 소모가 심해졌고 탈수도 겹쳐 기운이 쭉 빠진 상태였죠. 실제로 고온 목욕은 심장과 근육을 동시에 써서 에너지 소비가 많답니다. 이복자 씨는 목욕이 나를 씻는 게 아니라 내 기력을 빨아들이더라고 라며 지금은 10분만 딱 하고 나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대사율이 증가하게 되며 심혈관계와 근육계의 에너지 소비 또한 늘어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 중 고온 목욕을 매일 시행한 집단은 일반 샤워근 대비 2주 후 혈중 젖산 농도가 38% 높았으며 주관적 피로감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심박수 증가와 수분 손실로 인해 체력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로 고관절이 부러지고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원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물에 노출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어지럼증 및 균형 감각 저하가 나타납니다. 특히 욕실 내 미끄러운 바닥과 함께 이 같은 생리학적 변화는 낙상사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지에 따르면 노인의 욕실
내 낙상 사고 중 약 38%가 목욕 직후 발생하였고, 이 중 63%는 고온 자극 이후에 일시적 실신 혹은 저혈압성 현기증이 동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낙상은 단순 외상이 아닌 고관절, 골절, 뇌진탕, 장기 입원 등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하며 회복 후에도 삶의 질 저하와 우울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보건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일 뜨거운 목욕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생리학적, 양리학적, 기능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신체 회복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목욕은 좋은 습관이 아닌 주의가 필요한 생활 방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36도에서 38도 사이의 미온수로 주 2에서 3회 목욕 빈도, 목욕 후 충분한 수분 보충과 보습 유지, 욕실 내 미끄럼 방지 환경 조성 등을 실천하는 것이 노인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작지만 확실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올바른 목욕 습관입니다. 첫째, 목욕물의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은 순환기 개통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미온수로 몸을 담그는 것이 노인에게 더 안전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고온욕은 부하를 줄 수 있으므로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입욕 전에는 팔꿈치나 손등으로 물 온도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몸을 담그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되고 탈수가 일어나며 체력 소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즐겨 듣는 음악 한두 곡 정도의 길이를 기준으로 목욕을 마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목욕은 매일 하기보다 주 2에서 3회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도한 입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면역력 저하와 기력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 날에는 따뜻한 물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데일리 워밍 워시 방법을 활용하면 청결도 유지하면서 피부와 체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 환경은 반드시 안전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욕실 의자 등을 설치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이 밝고 습기 제거가 잘 되는 환기 시스템이 있다면 욕실에서의 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욕실 안에서 스마트 버튼이나 휴대폰을 가까이 두는 것도 긴급 상황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전후에는 수분 섭취를 꼭 해야 합니다. 입욕 중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은 체내 수분 균형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목욕 전과 후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순환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피부 보호를 위해 자극적인 비누나 세정제는 피하고 약산성 클렌저나 보습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용 때밀이도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 1회 미만으로 줄이고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바르는 3분 보습법을 실천해야 피부 건조와 소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약 복용과 목욕 시간은 적절히 조율해야 합니다. 식후 즉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약물의 흡수 속도가 변하거나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한 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지난 후 목욕하는 것이 권장되며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의사와 상담하여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쉬운 바른 목욕 습관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방의학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몸을 씻는 것은 청결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하루의 의식이며 그 속에 지혜를 더하면 노년의 건강도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물로 하는 목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뜨거운 목욕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중심 혈압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목욕 후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일이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에 가는 부담입니다. 뜨거운 물은 심박수를 올리고 심장의 일을 더 많게 만듭니다. 고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뜨거운 목욕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고온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면역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아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번째는 피부 손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는데요. 뜨거운 물과 비누 사용은 피부 보호막을 더 약하게 만들어서 하얗게 일어나거나 가려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의 효과 변화입니다. 뜨거운 물은 혈류의 속도를 바꾸기 때문에 약물이 흡수되거나 대사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목욕 시간과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소모와 피로 누적입니다. 목욕이 피로를 풀어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고 대사가 빨라지면서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목욕 후 유독 나른하고 기운이 없다면 이 부분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낙상 사고의 위험입니다. 욕실은 본래 미끄럽고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는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겹치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노년기의 낙상은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건강한 대안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물 온도는 체온에 가까운 36도에서 38도 사이의 미온수가 좋습니다.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피부에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저를 쓰고 샤워를 마친 뒤엔 3분 안에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그리고 목욕 전후에는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야겠죠. 약을 복용하신 경우에는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목욕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뜨거운 목욕이 내 몸에 진짜 맞는 습관인지 오늘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고 따뜻하지만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82세 김용복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래도록 혼자 살며 건강을 지켜오신 할머니, 매일 저녁이면 뜨거운 물 받아놓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이 나이에 뭐 별거 있나? 뜨뜻하게 몸 좀 지지고 자는 게 행복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 했죠. 뜨거운 물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뚝 떨어져 어지럼증이 온다고요? 게다가 할머니는 혈압약도 드시고 있었으니
위험이 더 컸던 거죠. 그 일을 계기로 할머니는 본인의 목욕 습관을 돌아보게 되셨습니다. 매일같이 30분 넘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고 목욕 끝나면 늘 나른하고 기운이 쭉 빠졌는데 그게 피로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소모였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셨죠. 또 하나, 요즘 부쩍 잦아진 감기와 피부 가려움증, 그것도 뜨거운 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고온력이 면역력까지 떨어뜨리고 피부 장벽도 손상시킨다는 걸요. 그날 이후 김용복 할머니는 목욕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물 온도를 확 낮췄습니다. 이제는 체온에 가까운 37도 미온수로 욕조보단 샤워를 더 자주 하세요. 욕실엔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습니다. 시간도 10분 넘기지 않으려고 알람을 맞춰 놓으셨고요. 피부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신 뒤로는 자극 강한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씻고 샤워 끝나자마자 보습제도 꼼꼼히 바르세요. 목욕 전후로 물도 꼭 한 컵씩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약을 드신 후에는 꼭 1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 샤워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쓰러질 일도 갑자기 어지러울 일도 없으세요. 이제야 진짜 건강하게 목욕하는 법을 알겠네. 요즘 할머니는 그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작은 변화 덕분에 피부는 덜 가렵고 감기도 덜 걸리고 샤워하고 나면 몸이 가뿐하고 잠도 더 잘 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전보다 훨씬 편안해지셨다고요. 사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 습관을 조금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복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뜨겁지만 위험한 목욕이 아닌 따뜻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시간은 너무 길지 않게,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습관은 고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